안녕하세요. 오늘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 끝나서 기사나 몇 개 같이 올려고. 왜냐면 제가 저번에 이거 방송했거든요. 1월 달에 방송했던 거라서 한번 다시 보려고 켰습니다. 일단 이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, 한미약품 회장님이 2020년에 별세를 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? 그 경영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. 막 LG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권 정리가 막 구광모 회장으로 다 정리된 상태에서 막 사망을 했으니까 상관없는데, 이렇게 경영권 하나도 정리를 안 해놓고 34%의 지분이 있는 상태로 사망을 하니까 빠다리가 난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오너가가 그대로 뭐 법정 기준으로 여기서도 뭐 처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. 만약에 내부적으로라도 만약에 어떤 가족 내에서 정리가 돼 있으면 그쪽이 많이 가졌을 텐데, 진짜 법적으로 와이프가, 아내가 1.5 가지고 나머지가 장남, 그 다음에 장녀, 삼남 이렇게 1대 1대1 이렇게 가져갔어요. 34%를. 이때 주가가 한 2조 좀 넘으니까 34%니까 한 4천억에서 5천억 나왔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, 우리나라 상속세가 요새도 말 많은데 50% 플러스 대주주면 할증이에요. 대주주 할증이 10% 붙습니다. 10%까지 붙어요. 그러면 거의 50%에서 60%, 그 60%가 상속세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내기가 너무 빡세죠. 한 3천억, 4천억, 5천억 그 세금 내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때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어. 2008년 언제냐? 2004망이 여기구나. 이쯤인데, 여기서 8월 3일 날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되니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, 혹은 이제 배당을 엄청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상속세 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슈로 이렇게 올랐습니다. 경영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별세를 하면 이렇게 돼요. 약간 막 셀트리온도 나중에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, 아직 젊으니까 그쪽은. 아무튼 간에 기사를 더 보면, 그러면 이게 5년간 낼 수 있단 말이죠. 삼성이나 뭐 그런 LG나 다 한 5년씩 내고 있어요. 5년간 유예를 해줘요. 왜냐면 낼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 해 내라 그러면 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나눠서 냅니다. 삼성 같은 경우도 막 블럭딜하고, 삼성전자 블럭딜에서 팔고 그랬죠. 잠깐 볼까? 삼성전자가 사실 이게 거의 최고 거래량인데, 요거는 이제 이부진, 이서연 블럭딜에서 상속세 내려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뭐 그런 게 있고. 그럼 한미사이언스 다시 보면 5년간 유예를 해주는데, 지금 벌써 몇 년 됐죠? 벌써 4년 지났습니다. 4년째예요. 그럼 어떻게든 내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, 이쪽도 돈이 없고 이쪽도 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뭐 서민들 기준에서 돈이 많지만 그 몇천억 되는 상속세를 내기에는 지분 외에 재산이 별로 없다.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. 이 지분을 딴 데 팔아야 되는데, 그나마 자기한테 우호적인 쪽에 팔아야 되고, 그래서 엄마랑 딸 쪽이 이거를 OCI에 팔기로 했습니다. OCI. OCI 사실상 여기 뭐 경영권을 3년 보장해주니 뭐 어쩌니 했었는데 다 차치하고 그냥 사실상 판 거예요. 그러니까 장남이랑 삼남에서는 뭐야, 왜 파느냐, 팔지 말라 한 게 그게 얼마 전입니다. 그게 여기에요. 여기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OCI에 넘긴다. 그러니까 장남이랑 삼남이 인정 못한다, 우린 경영권 넘기지 않겠다, 그러면 뭐죠? 경영권 분쟁이 생긴 거예요. 그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이거 상한가 갔는데, 다음날 이렇게 바로 떨어졌어요. 왜 떨어졌느냐? 아까도 말했죠. 사람들이 이거 뭐야, 경영권 분쟁이네, 경영권 분쟁이 제일 그 주가를 올리는데 핫하니까. 근데 이거 이래저래 까보니까 여기도 돈이 없고 여기도 돈이 없어. 여기는 주식을 다 이미 대출 받아서 딴 데 쓰고 있고, 여기도 엄마랑 딸도 돈이 없어서 그냥 거의 회사를 팔려고 하니까 더 살 돈이 없어. 그러니까 누군가 주가를 더 사줘, 주식을 더 사줘야 되는데, 주식을 사는 사람은 개미밖에 없어요. 개미만 사고 있고, 여기 그 관심 가지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누구를 할 것이냐, 국민연금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, 혹은 그 회장의 예전 후배 회장님이 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. 뭐 결론적으로는
이쪽을 지지했습니다. 국민연금은 엄마랑 딸을 지지하고. 그래서 결국 오늘 주총이 있었는데 진짜 비슷했어요. 둘 다 한 40 몇 프로, 40 몇 프로였어요. 근데 오늘 주총 결과가 여기 장남이랑 탐남이 승리했습니다. 그걸 보시면 오늘 결과 임종윤 회장이 장남이고 임종훈 사장이 삼남이에요. 근데 이쪽이 이겼어요. 여기 뭐 개미들이,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크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다기보다는 약간 차악을 선택한 느낌? OCI가 무광약품을 예전에 인수했거든요. 근데 그 전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뭐 예전에 좀 잘했어야지 믿고 써줄 텐데, 무광약품 보면, 무광약품 주가를 보면 뭐 딴 얘기 안 해도 알겠죠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뭐 새로운 회사를 한다고 딱히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, 또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는 게 좀 그런,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액주주들이 장남이랑 탐남을 선택했다. 그래서 주가는 나가리가 됐고요. 이제 이게 또 보면 오늘 올랐어요. 근데 사실 다시 보면 한미사영스 오늘 주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주총이 있어서 결렬은 됐습니다. 왜 결렬이 됐느냐? 그 장남 쪽이 표결에서 이겼죠. 그러면 이사회에 5명이 들어가거든요. 이사회에 5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? OCI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죠. 그래서 끝났죠. 근데 끝났는데 왜 올랐느냐?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린 거죠. 그러면 모녀도 다른 백기사를 구하거나 혹은 OCI가 주가를 더 사서 지분을 더 확보할 것이다.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. 뭐 충분히 가능하죠. 좋은 재료고. 근데 문제는 오늘 종결된 이유가 아까 기사 살짝 봤듯이 OCI가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. 더 추진 안 하겠다. 그럼 끝났죠? 완벽히 끝났는데 사실 여기도 완벽히 끝난 거 아니에요. 왜냐면 아까 말했죠. 모녀가 다른 백기사를 구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것조차 끝난 게 모녀도 안 하겠다. 이러면 이제 완벽한 종료예요. 그러니까 한쪽이 그냥 다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. 모녀 쪽이 그냥 백기를 들었습니다. 이렇게 주주들이 다 너무 싫어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지 않겠다. 뭐 어떻게 이제 상속세는 지분을 팔든가 블록딜을 하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되 경영권 안 넘기겠죠. 그러면 이제 경영권 분쟁은 끝났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어떻게 되긴 오늘 사는 사람들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. 시간에 보면 아까 올랐던 거 다 떨어졌죠. 지금 시간에가 42,000원인데 시간에가 41,950원? 근데 그게 언제냐? 내일 그럼 시가가 여기죠. 여기서 시작입니다. 여기서 한 사람들은 다 5%, 6%, 10%까지 두드려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뭐 내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재수없으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급반등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이슈는 없다.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료겠죠.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?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건이 뭐가 안 됐죠? 그러니까 둘 다 돈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양쪽 다 돈이 있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카오랑 어디냐 하이브랑 붙었었죠. 예전도 아니고 작년이구나. 여기는 하이브가 그때 한 2, 3조 있었나? 그리고 카카오도 쓸 수 있는 돈이 1조가 넘게 있었어요. 1, 2조.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근데 다 조 단위로 있었어요. 카카오는 엔터 산업 진출하려고 그랬고 하이브는 SM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 일으키려고 했고 그래서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 12만원 때렸는데 카카오 돈 많으니까 뭐야 나는 이걸 방해한 거죠. 12만원을
공개 매수하는데 가격 올려갖고 공개 매수 참여 못하게. 그래서 뭐 지금 이 휴유증으로 다 잡혀가고 원래 회장 그 대표이사 될 사람도 못 돼서 오늘 신임 대표가 딴 사람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돈이 많으니까 12만 원 공개 매수, 15만 원 공개 매수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었죠. 그래서 올라갔었고 한진칼도 그렇죠. 한진칼도 몇 년 됐지만 여기도 딱 비슷해요. 후계 구도를 정립을 정확히 안 하고 조정 그 회장님이 돌아가셔갖고 여기도 아들이랑 딸이랑 싸웠죠. 조연아랑 조원태랑. 그런데 양쪽 다 막 이쪽 백기사 저쪽 백기사 자꾸 데리고 오고 이쪽은 또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 더 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거고 금방 끝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한쪽 지분이 너무 압도적이 한쪽은 거의 한 40% 되는데 한쪽은 뭐 한 10%도 안 되는데 지분 싸움을 한다. 그러니까 하루 하고 끝나고 그러면 요약을 하면 양쪽 다 돈이 있고 양쪽 다 지분 비슷해야 된다. 거나 비슷할 가능성 너무 당연하죠. 양쪽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싸울 만한 해야 된다. 싸울 만한 해야지 주가가 오른다.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지분은 비슷했지만 양쪽 다 돈이 없었다.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그냥 이런 간단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되겠죠. 보통 그래도 어떤 지분이 비슷하면 무조건 한 방은 세게 가요. 한 방은 세게 가는데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주가를 더 사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주가를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개미들만 게시판에서 누가 사줄 거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망한 거고 얘는 공매도도 돼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만 넣어놨습니다. 뭐 여기까지 할게요.